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 제사는 끝났지만 집 안공기는 여전히 낯설 만큼 고요했다. 향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묘한 정적이었다. 그 정적은 마치 가족이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듯한 공기였다. 그날 밤 그 고요를 깨트린 건 복실이었다. 엄마가 15년 동안 키워온 하얀 고양이. 평생 얌전하고 사람 손길을 좋아하던 녀석이 갑자기 새벽 2시마다 서재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길게, 낮게, 마치 애도하듯 울부짖었다. 이상하네, 복실이가 왜 저래? 나는 졸린 눈으로 거실을 나왔다. 서재 문 앞에서 복실이는 꼬리를 잔뜩 부풀린 채 문을 긁고 있었다. 그 손끝이 닳도록 마치 문 안에 누군가 있는 듯이. 복실아, 그만해자야지. 손으로 안아올리려 하자 녀석은 내 품을 벗어나며 다시 문을 향해 울었다. 문 안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문 하나 그리고 철컥하고 잠겨있는 문고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서재 안에 뭐 있어요? 엄마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밥숟가락을 들었다. 아버지 물건들이 있지.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하셨어. 그냥 문 열면 되잖아요. 복실이도 신경 쓰이고.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문은 평생 잠겨 있어야 해. 순간 엄마의 눈빛이 떨리는 걸 봤다. 그건 두려움 같기도 혹은 죄책감 같기도 했다. 평생 남편 말 잘 듣던 사람,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 문 하나 때문에 저렇게 강경해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에도 복실이는 울었다. 정확히 새벽 2시. 낮게 깔린 울음은 마치 인간의 통곡처럼 들렸다. 나는 불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이 점점 커질수록 내 안에서도 어떤 불안이 자라났다. 며칠째 이어진 그 이상한 행동에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복실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내 말을 끊었다. 그 애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못 보내서 그래. 근데 엄마, 그 문 앞에서만 울잖아요. 그 문이 아버지의 냄새가 제일 많이 남은 곳이니까. 그 대답을 들은 순간 나는 묘한 의심이 들었다. 그 문 안에는 단순한 아버지의 냄새만 있는 걸까? 그날 밤 복실이는 더 격하게 울었다. 이제는 문을 긁는 소리도 울음도 한층 집요했다. 엄마는 귀를 막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면제 통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불 꺼진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알약 2개를 한 번에 삼킨 그녀의 얼굴엔 지친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다. 복실이는 계속해서 서재 문 앞을 맴돌았다. 한참을 울다가 문에 머리를 비비며 낮게 웅얼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거기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서 복실이의 울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새벽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서재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낯선 향수가 새어나오는 꿈. 그 향은 낯익으면서도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복실이의 울음이 점점 멀어지며 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 거실에서는 다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깔린 울음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진동했다. 나는 베개를 움켜쥐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 집의 평온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그 문 하나가 우리 가족의 균열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복실이의 울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밤이면 온 집이 그 울음에 뒤흔들렸고
아파트 복도 끝까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항의하잖아요, 엄마. 오빠가 말하자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재 문 앞을 바라봤다. 그냥 열어요. 아버지가 남겨둔 거라면 우리도 봐야죠. 안 돼.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건 약속이야.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약속은 죽은 사람도 약속을 지키길 바랄 때가 있어. 그녀의 말끝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다. 평생 한 남자의 그림자 속에 살던 여자의 고집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복실이는 여전히 새벽 2시가 되면 울었고 엄마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약통은 비워졌고 식탁 위엔 늘 반쯤 마신 물컵과 수면제 포장이 널려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엄마의 눈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다. 엄마, 병원 가요. 상담이라도 받아요. 내가 미쳤니?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떠난 뒤로 엄마가 너무 변했어요. 엄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거야. 그동안 몰랐던 게 이제야 보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엄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오빠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 자물쇠 따는 사람 부를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유리 식탁 위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한 번이라도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화내신 적 있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의 문을 내가 함부로 열겠다는 거야. 그날 밤 오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엄마는 조용히 복실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저 애가 뭘 느끼는 걸까? 그냥 아빠 냄새를 찾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그 아이가 찾는 냄새가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엄마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몰래 엄마의 방을 뒤졌다. 책장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하나가 떨어졌다. 붉은색 가죽 표지에 금색으로 2001이라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왔다. 엄마의 일기였다. 오늘도 서재에서 낯선 향이 났다. 그 향수 냄새,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문을 닫고 전화를 받는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문장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묻지 않기로 했다. 물어보면 다 끝날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면 우리 가족은 유지될 것 같아서.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아버지를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삼켜온 거였다. 삼키고 견디고 잊은 척하며 30년을 버텨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엄마에게 갔다. 엄마, 나 다 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된 피로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그걸 봤구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적어도 엄마는 덜 아팠을 거예요. 아니, 그럼 더 아팠겠지. 그 대답이 너무 슬펐다. 엄마는 무너지는 대신 꾹 참고 서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으로 집을 지켜온 사람. 이제는 말해요. 그 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안 나. 그 순간 서재 문 너머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복실이가 또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울었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래된 체념 같은 게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집의 균열은 복실이의 울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금의 중심엔
서재라는 이름의 문 하나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품고 며칠을 잠 못 잤다. 낡은 붉은 표지의 그 노트는 마치 엄마의 또 다른 심장이었다. 서재 문을 잠근 아버지의 비밀보다 그 문 앞에서 침묵하던 엄마의 세월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밤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복실이가 서재 문 앞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봤다. 녀석의 울음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생명체의 흔적이 있었다. 복실아, 내가 뭘 본 거야? 나는 문틈에 귀를 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군가 안에서 숨을 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일기장을 전부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삐뚤어졌다. 처음엔 오늘 남편이 퇴근 후 조용히 책을 읽었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장에는 의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매달 15일 그는 외출한다. 회사에 간다 했지만 셔츠에 낯선 향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낮아진다. 아이가 자냐고 묻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명절마다 사라지는 현금. 나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이 가정은 유지된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손끝이 저릿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의 사랑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묻지 않았다. 물어보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베어냈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을 들고 엄마 방으로 갔다. 엄마, 이거 다 봤어요. 엄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잔잔한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래. 봤겠지. 그녀는 담담했다. 엄마, 아버지 다른 여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왜요? 묻는 순간 그 사람은 남이 되니까. 엄마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다. 가족이란 건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용기가 필요해. 그게 비겁이라면 그래, 난 비겁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건 아빠가. 아니, 나도 알면서 모른 척했으니까. 그 사람이 무너질까봐 내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한숨이 뒤섞인 듯 떨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단순히 남편의 비밀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무너질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두려워했던 거다. 이제 그만 숨겨요. 그 문 같이 열어요. 내 말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세상이 끝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워. 죽은 사람의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복실이가 문 앞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울지 않았다. 대신 벽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복실이가 저 벽을 계속 봐요. 저기 뭐가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애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천천히 서재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문고리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 문 하나가 우리 인생을 가뒀구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내가 이 문을 열면 넌 후회할지도 몰라. 그럼 같이 후회해요. 이제 엄마 혼자만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엄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음 주 49제 끝나고 나서.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읽었다. 오늘 복실이가 서재 문 앞에서 울었다. 그 애는 언제나 그 문을 보고 있다.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아는 존재처럼. 혹시 그 아이는 그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죄책감의 냄새를 맡는 걸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일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문이 열릴 날이 올 거라는 걸.
복실이는 그날 새벽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러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재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앞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복실이의 울음소리도 그 방향도 달라졌다. 이제 녀석은 문을 긁지 않았다. 대신 문 왼쪽 벽 마치 그 너머에 무언가 있는 듯한 자리를 향해 조용히 앉아 눈을 고정시켰다. 복실아, 왜 거길 봐? 나는 무심코 말을 걸었지만 그 눈빛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어딘가 슬프고 알 듯 모를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동안 복실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 벽을 바라봤다. 울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를 향해 묵묵히 앉았다. 벽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 같아서 오히려 섬뜩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다. 텅 묘하게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뭔가 있다. 확신이 들었다. 엄마, 복실이가 벽을 보고 울어요. 그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신문을 접으며 무심한 척했다. 그냥 낡아서 그런 소리 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이상해요. 복실이가 벽을 긁고. 그만해.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부서졌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그 문도 그 벽도 그 사람의 영역이야.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아직도 미련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미련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날 밤 나는 복실이를 따라 서재 앞에 앉았다. 고양이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귀를 대보았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혹은 그건 내 상상일지도 몰랐다. 손전등을 가져와 벽면을 비췄다. 페인트가 살짝 부풀어 있었고 그 틈새로 아주 가는 균열이 보였다. 엄마, 여기요. 벽이 갈라져 있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내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오늘은 그만.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진짜 뭔가 있어요. 복실이가 이 벽 앞에서 계속 울었잖아요. 그건 단순한 냄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그 애는 나보다 먼저 알아차린 거야. 다음 날 나는 열쇠공을 불렀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그 문을 열면 다 쏟아질 거야. 그래도 열어요. 우리 계속 이 상태로 살 순 없어요. 엄마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넌 모르지, 어떤 것들은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공간, 그 안에는 먼지도 냄새도 없었다. 기이할 만큼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드나들며 정리라도 한 듯.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과 노트 한 권,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엄마가 없었다. 아버지, 나, 오빠, 그리고 낯선 여자아이 하나. 저건 누구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복실이가 책장 쪽으로 달려가더니 그 밑 벽면을 향해 발톱을 세웠다. 그 순간 툭 하고 벽지 한 조각이 떨어졌다. 그 아래엔 낡은 문 손잡이처럼 생긴 금속 고리가 보였다. 엄마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그게 있었구나. 엄마,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삶. 복실이는 그 벽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마치 이제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 내가 열게. 너무 오래 숨겼으니까. 그날 밤 서재 안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는데도 먼지 한 톨 날리지 않았다.
책장은 빛이 닿지 않았는데도 반짝였고 공기엔 오래된 향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엄마는 그 향을 맡자마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냄새.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향수 아니에요. 아니야. 그 사람은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 짧은 대화 뒤 둘 다 말을 잃었다. 공기 중에 맴도는 향은 달콤하면서도 무겁고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다. 마치 이 방이 아버지의 흔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듯 했다. 복실이는 조용히 책장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곳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복실아, 거긴 안 돼. 엄마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책장 밑에 벽면에 가느다란 금이 있었다. 손으로 쓸자 먼지가 떨어지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금속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엄마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일지도 몰라. 벽 안쪽에 금속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다. 문틈이 열리며 안쪽에서 따뜻한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시간이 그 위를 덮었지만 상자는 여전히 견고했다. 엄마, 이거 열까요? 기다려. 엄마는 손을 떨며 상자를 내려다봤다. 잠시 후 숨을 들이켰다. 그래, 열자. 이젠 도망칠 수 없으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쪽지와 서류, 그리고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졌다. 나는 손끝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노란 봉투 위엔 또박또박하게 써 있었다. 아빠에게. 아빠, 대학 합격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언젠가 아빠도 같이 밥 먹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날 못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축하해주세요. 아빠,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은이에요. 당신을 꼭 닮은 눈을 가졌어요. 엄마는 편지를 한 장씩 읽으며 입술을 떨었다. 눈동자는 점점 흐려지고 손끝은 편지를 놓지 못했다. 엄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맨 아래의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서울 구로 번지. 그 주소는 아버지가 한때 출장을 간다던 지역이었다. 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급히 써내려간 듯 삐뚤빼뚤했다. 아빠,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해요. 그쪽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사랑한 건 내 아버지였지만 그분이 살아온 건 가정이야. 그래서 저도 그냥 아빠를 보내드릴게요. 엄마는 그 편지를 읽다가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30년을 속고 살았구나.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복실이는 조용히 엄마 곁에 다가와 앉았다. 마치 위로하듯 꼬리를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이젠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 편지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눈물로 젖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 여자, 그 아이. 아마 아버지의 세상 속에 살았겠지. 나는 그 문 밖에서, 그 세상 밖에서 30년을 살았고. 그날 밤 엄마는 서재 바닥에 편지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웅크렸다. 하나의 방 안에 세 사람의 삶이 겹쳐져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엄마의 침묵, 그리고 이제야 드러난 또 다른 이름 없는 가족. 그리고 그 방 안엔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사랑이 아닌 죄의 향기처럼. 밤은 길었고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엄마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앞엔 수십 통의 편지와 영수증,
그리고 찢긴 봉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복실이는 조용히 그 곁을 지켰다. 그 작은 고양이가 마치 인간의 슬픔을 함께 짊어진 듯 꼬리를 낮게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평생 내 앞에서 강하고 단정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30년을 속고 살았구나. 엄마의 입술이 굳어 있었다. 그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오랜 체념 같았다. 엄마, 너희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여자 그 애도 왔을까? 문상객 중에 있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눈을 감은 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떠올리는 듯 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남자였어. 그래서 난 그를 의심하는 법을 몰랐어.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이제 알겠어. 정직하단 건 숨길 게 없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더라. 오빠가 들어왔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쓴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상자 속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를 악물었다. 사립 탐정이라도 붙이자. 누군진 알아야지. 그만해.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사람은 죽었어. 이제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건 상처뿐이야. 그 여자랑 그 애는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인생이 언제 공평했니? 오빠는 분노에 차서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도 엄마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치 그 방 전체가 무덤이 된 듯. 시간이 흘렀지만 새벽은 오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왔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을 만큼 그 여자가 좋았을까?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포기와 비웃음 사이의 어딘가였다. 사람은 죽어서도 비밀을 품고 있네. 난 그 사람을 묻었는데 그 사람은 날 남겨뒀구나. 그녀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았다. 그래도 고맙다, 당신. 나는 당신을 사랑한 죄로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을 나는 처음 보았다. 복실이는 그 옆에서 천천히 몸을 말았다. 그 작은 숨결이 엄마의 손등을 덮었다. 엄마는 그 따뜻함에 잠시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아마 나를 지켜보는 거겠지.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이제 자렴.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직접 끝내야 할 이야기야. 그날 밤 엄마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그녀 옆에서 꼬리를 감고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마치 그 방 안에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새벽이 되자 엄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문 닫자. 그 말엔 여러 뜻이 섞여 있었다. 서재의 문, 아버지의 삶, 그리고 자신이 평생 붙잡아온 미련까지. 그녀는 마침내 눈을 감았다. 복실이가 낮게 울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이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집은 조용했다. 아버지의 영정은 여전히 거실 한켠에 있었고 그 앞에서 엄마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말도 눈물도 표정도 없이. 그녀는 그저 사진 속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그 부드러움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복실이는 그 옆을 지키듯 앉아 있었다. 가끔 꼬리를 움직일 뿐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짧고 평범한 소리였지만 그날의 정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였다. 낯선 얼굴. 그러나 왠지 익숙했다. 누구세요? 저박지민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어머니께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박지민. 그 이름은 마지막 편지의 서명과 같았다. 엄마는 문 앞에 나와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건넸다. 이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부탁하셨어요. 꼭 당신께 전해달라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여는 동안 집 안 공기는 숨을 쉬지 않았다. 편지의 종이는 발에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잉크 자국마다 후회의 자취가 배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준 분의 가정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모르는 척 지켜주신 덕분에 제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침묵 덕분에 제 인생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잉크 자국 위에 손을 올렸다. 글씨가 번지고 그 번진 자국이 마치 서로 다른 두 여자의 시간이 섞이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엄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지민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용한 분이셨어요. 늘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늘 문 앞에 차 한 잔을 두고 기다리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래요, 나랑 닮았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 얘기를 한 적 없어요. 항상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라고만 했어요. 강한 사람이라.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은 많이 참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복실이가 천천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왔다. 지민은 살짝 몸을 굽혀 고양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아버지 서재 앞에서 울던 그 고양이죠? 그래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진실을 알아챘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마치 오랜만에 아는 냄새를 맡은 듯 고요히 머리를 기대었다. 그때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세 여자가 앉았다. 엄마, 나 그리고 박지민.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딸이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고요.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어쩌면 모두에게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제게 늘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분은 평생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진실을 남겼네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요? 당신이에요. 그 말에 지민의 눈물이 터졌다. 그날 밤 엄마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실이는 소파 위로 올라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말았다. 그 고요한 순간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린 채 달빛에 잠겨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그러나 이제 그 온화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남겨진 두 여자의 몫이었다.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서재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울음소리도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다. 복실이는 더 이상 서재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엄마의 곁에서 잠들었다. 고양이의 숨결이 엄마의 무릎 위에서 오르내렸다. 그 조용한 숨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붙여진 붕대 같았다. 며칠이 지나 박지민이 다시 집을 찾았다. 엄마는 전보다 조금 단정한 옷차림으로
낡은 차 한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지민이 말했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차라도 마셔야죠. 서로 너무 오래 낯선 이름으로만 살았으니까. 잠시 둘 사이에 고요가 흘렀다.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차양이 천천히 퍼지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멀리 허공 어딘가를 향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참 바보였어요. 두 집을 만들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머물지 못했죠. 어쩌면 평생 외로웠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세월 끝에 체념처럼 들렸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마다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도 나도 당신 어머니도 다 자기식으로 견뎠던 거예요. 지민은 손끝을 꼬며 물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야겠죠?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미워해도 이해해도 결국 사랑은 남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 복실이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꼬리를 스쳤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을 풀었다. 엄마는 잠시 지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민 씨, 그 사람의 딸로 살아온 게 괴로웠나요? 네. 그분을 닮았다는 말이 어릴 땐 자랑이었는데 이젠 두렵기도 해요.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닮은 건 죄가 아니에요. 엄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분이 준 상처보다 당신이 살아낸 시간이 더 길잖아요. 지민은 그 손을 잡지 못했다. 대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지민이 돌아간 후 엄마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아직도 편지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 흔들리는 글씨. 엄마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랬어. 너희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보고 싶었어. 그녀는 편지들을 정리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 사람의 세상은 닫자. 밤이 깊어졌다. 거실 불을 끄고 엄마는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바닥으로 문틀을 쓸었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번진 빛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복실이가 그 곁에 와서 앉았다. 복실아, 이제 됐지? 고양이는 대답하듯 짧게 울었다. 엄마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다. 달빛이 서재 안으로 흘러들며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비췄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마음을 찢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복실이는 창가로 올라가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웅크렸다. 서재의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비밀의 문이 아니었다. 그 안엔 이제 한 남자의 죄가 아니라 두 여자의 용기와 한 여자의 삶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봄의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끝이라는 게 꼭 슬퍼야 하는 건 아니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이제 슬픔이 없었다. 그 작은 생명은 마치 긴 이야기를 다 들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